축구계에 포진되어 있는 다양한 스타일의 공격수들, 그중 이력서에 적힌 팀 커리어만 보면 이거 완전 월클 오브 월클이잖아? 소리 절로 나오는 이력서형 공격수를 준비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들이 있을지 바로 살펴볼게요. 가자! 가장 먼저 5번의 이직 동안 모든 팀 커리어를 대기업에서 보낸 선수, 알바로 모라타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유스 시절 콜업되어 프로로 데뷔한 모라타는 나름 유망한 공격수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북박이 주전 벤제마와 이가인, 그리고 같은 유스 출신 헤세 등에 밀려 입지를 다지지 못했고 기회를 찾아 유벤투스로 이직하게 됩니다. 이적 당시 유벤투스 팬들에게 아니 짜장면을 사오랬더니 짜파게티를 사오고 앉았네 라며 쩌리치고를 받았고, 아니나 다를까 시즌 초반 테베즈와 요렌테의 백업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게 고작이었죠. 하지만 후반기부터 폼이 올라오면서 출장 시간을 늘려가더니 리그와 챔스에서 맹활약했고 계속해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자 단 2시즌 만에 친정팀 레알에서 바이백 조항 발동, 모라타는 강제로 레알 마드리드에 재취업하게 됩니다. 돌아온 모라타는 괜찮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벤제마에게 주장 경쟁에서 또 밀려버렸고 공격수 메모를 찾던 첼시가 클럽 레코드를 실으면서 이제 본인의 3번째 리그, 프리미어 리그로 향하게 됩니다. 첼시로 이적한 모라타, 처음으로 주전 공격수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지만 기대와는 달리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업무 능력이 그닥 좋지 못했고 토레타라고 조롱당하며 2시즌 만에 또 퇴사 마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계약직으로 이직하며 스페인으로 복귀한 모라타, 역시 모국의 스페인 복귀 후에는 좋은 활약을 펼쳤고 1년 반 후 아틀레티코는 그를 완전 영입하며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됐죠. 이제 뼈를 묻을 각오가 되어 있는 모라타였지만 정규직 전환이 되자마자 예전에 근무한 적이 있던 유벤투스에서 파견 요청, 그래도 좋은 기억이 있던 모라타는 그 부름에 응했고 그렇게 또다시 유벤투스로 2시즌간 파견을 떠나게 되면서 이력서에 5번의 이직 활동, 그중 총 4회의 대기업 근무 이력을 남기게 됩니다. 다음 역마살 제대로 낀 프랑스 국적의 저니맨 니콜라스 아넬카입니다. 아넬카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프로 무대에 첫 발을 내디뎠고 그의 재능을 알아본 아스날의 전 감독 아르센 벵거가 단돈 50만 파운드의 아스날로 데려오며 본격적인 커리어가 시작됩니다. 아스날에서 좋은 활약으로 올해의 유망주상을 타면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에 레알 마드리드가 무려 2,200만 파운드를 지르면서 스카우트해갔죠. 그렇게 큰 기대를 모았건만 아스날에서의 득점력은 온데간데없고 급기야 구단 스텝, 동료들과의 불화를 일으키고 한 시즌 만에 쫓기듯 옛 친정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직하게 됩니다. 파리에서는 조금 나은 모습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폼을 되찾았고 이 소식에 리버풀이 6개월짜리 임대로 데려가며 다시 잉글랜드에서 파견직으로 뛰게 됩니다. 이때 리버풀에서는 오원과 함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에 팬들도 아넬카 본인도 정규직 전환을 애타게 원하고 있었지만 리버풀은 생각이 달랐고 이걸 또 지켜보고 있던 옆 동네 맨체스터 시티가 아넬카를 잽싸게 모셔갑니다. 시티에서도 아넬카는 매 시즌 2자릿수 이상 득점하면서 업무 능력을 확실히 인정받았지만 그놈의 지랄맞은 성격, 또다시 코칭 스태프와 마찰을 빚었고 이번에는 터키의 강호 페네르바체로 이직하면서 지방으로 발령받게 되죠. 페네르바체에서 2시즌 정도 뛰었을 무렵 중상위권 도약을 꿈꾸는 볼튼이 그에게 손을 내밀면서 2년간의 유배 생활이 끝나게 됩니다. 볼튼에서도 훌륭한 득점력을 보이다가 2번째 시즌에는 더욱 물오른 득점력을 과시, 18경기에서 10골을 때려넣고 반 시즌 만에 첼시로 이직하게 되면서 다시 대기업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죠. 첼시에서는 한 시즌 반짝이긴 하지만 주전 공격수로 맹활약, 37경기 19골로 생애 첫 득점왕도 차지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동료들과 괜찮은 연계를 보이면서 좋은 활약을 보였고 2010 월드컵 프랑스 국대에도 승선하며 꽃길만 가득할 줄 알았지만 또다시 감독과 마찰, 그리고 팀 내 파벌 및 내분을 일으키며 국대에서 즉시 퇴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첼시에서도 폼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벤치를 달구는 날이 많아지더니 또다시 당시 첼시 감독이었던 빌라스 보아스 감독과의 마찰, 결국 중국의 상하이 선화로 이적하게 되었죠. 이렇게 대기업 생활은 이제 끝이 나나 했지만 뜬금 유벤투스에서 6개월 단기 파견을 요청, 급작스러운 뜬금포에 클래스는 여전한가 했지만 6개월 동안 그가 모습을 드러낸 시간은 단 55분. 그리고 웨스트브롬으로 이적했지만 인종차별 논란으로 또다시 나락해 결국 인도 변방에서 뛰다 쓸쓸히 은퇴 엔딩을 밟게 되었습니다. 아넬카가 가졌던 훌륭한 신체 능력에 비해 멘탈은 그러지 못했고 이력서에는 총 12회의 이직 활동 중 7번의 대기업에서 활약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이직할 때마다 팀을 우승시켜버리는 우승청부사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입니다. 스웨덴 출신의 질라탄은 자국의 말메에서 프로로 데뷔했고 얼마 안가 엘리트 탄생을 직감한 아약스가 질라탄을 스카우트해갑니다. 아약스에서 조금의 적응 기간이 필요했지만 금세 리그에 적응했고 매년 2자릿수 이상 득점을 올리면서 본인의 주가를 쭉쭉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네덜란드에서 2번의 리그 우승을 따낸 질라탄은 주축 선수들을 팔기에 급급하며 연봉도 쥐꼬리만큼 주는 중소기업스러운 구단 운영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4년 A매치에서 상대편으로 만난 회사 동료이자 주장 반더바르트와의 볼경합 도중 부상을 입히게 됐죠. 아약스의 주장이자 네덜란드 최고 유망주 중 하나였던 반더바르트의 부상에 네덜란드 언론은 질라탄에게 집중포화를 가했고, 질라탄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몇 번을 해명했음에도 그 정도가 심해지자 결국 참을성이 폭발해버린 질라탄. 슬슬 퇴사를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그를 데려간 팀은 당시 최고의 대기업이었던 유벤투스. 더욱 수준 높은 회사에 취직하게 된 질라탄은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해 일취월장하며 성장 중 했고, 유벤투스가 2년 연속 세리에 우승하는 것에 일조하며 이탈리아에서도 2개의 리그 우승컵을 들었지만, 축구계를 뒤흔들었던 그 사건, 칼치오폴리 승부조작 사건으로 유벤투스가 들어올렸던 2번의 리그 우승 모두 박탈당함은 물론 2부 리그로 강등. 이에 삔 또 제대로 상한 질라탄은 또다시 이직하게 됩니다. 그가 취업한 팀은 또 다른 이탈리아의 강호 인터밀란. 인테르는 질라탄이 오기 전까지 상위권에서 놀았지만 무려 17년 동안 리그 우승을 따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질라탄의 합류 후 미친 포스를 풍기며 리그를 씹어먹더니 3년 연속 리그 우승을 달성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질라탄은 이제 밥 먹듯이 하는 리그 우승이 아닌 챔스 우승이 마려워졌고, 이런 무대에서 번번이 실패하는 인테르가 지겨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시 트래블을 달성했던 바르셀로나에 꽂힌 질라탄은 사직서를 던지고 바르셀로나로 이직하게 되죠. 바르셀로나에서도 우승 청부사답게 스페인 우승컵을 들어올렸지만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바르셀로나는 챔스 4강에서 질라탄의 친정팀 인테르와 맞붙어 탈락했고, 아이러니하게도 인테르가 챔스를 우승해버렸죠. 여튼 그것보다 당시 절정의 티키타카를 구사하던 바르셀로나의 색깔에 잘 묻어나지 못했고, 또 가르디올라와의 불화를 겪으면서 한 시즌 만에 다시 세리에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직한 팀은 전통의 명문 AC밀란. 인테르의 최고 라이벌 팀으로 이적하며 욕을 오지게 먹었지만 역시나 우승 청부사. 그 명성 어디 안 가고 7년 동안 우승 못하고 있던 AC밀란을 단박에 리그 우승시켜버렸고, 이어서 32경기 28골 8도움으로 이탈리아를 완전히 평정해버리게 되죠. 2시즌 동안 뛰면서 이쯤 되면 또다시 팀이 지겨울 만한 야망킹 질라탄. 그리고 그때 질라탄에게 오일머니로 신흥부자 구단 반열에 올라선 파리 생제르맹이 손을 내미는데요. 파리 이적에 딱히 큰 관심이 없던 질라탄이 말도 안 되는 고지급을 요구. 파리는 또 그걸 냉큼 줘버리면서 질라탄은 또다시 이직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프랑스로 이동하게 된 질라탄. 물오른 공격력을 과시하며 34경기 30골 10도움을 기록하더니 이 활약에 힘입어 파리는 19년 만에 리그 우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렇게 파리에서는 4시즌간 왕의 자리에 군림하다 34살에 접어든 질라탄은 맨유로 이직하며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죠. 맨유에서 17골을 넣으며 팀 내 최다 득점자로 활약했지만 아쉽게도 맨유의 리그 우승은 달성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유로파 리그 우승에 일조하면서 맨유에서도 우승 트로피를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질라탄은 미국의 LA 갤럭시를 거쳐 좋은 기억이 있던 친정팀 AC밀란으로 복귀하면서 40줄의 나이에도 아직 현역으로 뛰고 있습니다. 질라탄의 이력서에는 총 9번의 이직 활동 동안 7번의 대기업 근무, 그리고 가는 곳마다 우승시켜버리는 화려한 이력을 남겼습니다.